안녕하세요, 컴분입니다. 곧 있으면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질 시기이지만 떨어진 관심도 다시 돌아올 만한 특가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 특가를 준비했었는데 조회수도 그렇고 문의하시는 게 저희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화이트 견적이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 구성한 화이트 견적은 화이트 컴퓨터 구성 자체가 애초에 컴퓨터를 어느 정도 직접 견적을 맞출 줄 아는 매니아층을 위해 나온 부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해도 아무래도 일반 견적에 비해서는 가격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실제 구입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마진도 포기하고 그냥 최대한 이쁘고 타협 없이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배 이상의 판매가 됐었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화이트 신제품이 괜찮은 게 많이 나와서 그 제품을 이용해서 지난번 화이트 특가 구성에서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가정의 달에 맞는 이쁘면서도 가성비 좋은 컴퓨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홈 버전의 정품이 기본 구성되어 있어서 번거로운 작업 없이 컴퓨터 받자마자 선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4070 슈퍼 견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CPU는 7500F인데 사실 말이 필요 없죠. 현재로서는 게임이랑 작업용 둘 다 해서 가성비 탑티어 제품이라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화이트 견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몬스터 가치의 X220M 화이트인데, 이 제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디자인만 보더라도 요즘에 저가형 어항형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디자인만 봐도 제일 눈이 가는 케이스라서 출시하자마자 눈여겨봤던 케이스인데, 이게 어항형 케이스의 단점이 아무래도 통풍이 잘 안된다라는 건데, 케이스 하단을 메쉬 구조로 만들어서 내부 쿨링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공학적으로 효율이 좋을 것 같은 디자인이라 마음이 가서 선택을 했고, 실물로 받아보니까 더 이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래픽카드인데, 케이스랑 잘 어울리려면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둥글둥글한 부분 없이 각진 그래픽카드에다가 화이트인 제품이 가장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바이트의 4070 슈퍼 에어로밖에 없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던 찰나에 이번 4월에 기가바이트에서 중급 라인업인 이글 모델이 화이트로 국내에 수입이 된다길래 새로 출시된 제품으로 특가를 구성하는 것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래픽카드도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뻐서 싹 긁어와서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이전 화이트 견적에서는 에즈락의 A620 프로 RS 보드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 메인보드가 올 화이트인데다가 전원부 구성도 좋고 가격도 그 당시에는 저렴해서 구성을 했었는데, 이 보드가 원래는 시장 반응이 좋을 줄 알고 수입을 했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서 유통사에서 손해보고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그 가격이 나왔던 거라서 앞으로 수입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드는 A620 보급형을 써도 충분하니까 보급형 중에서 그냥 가장 무난한 MSI의 A620M2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쿨러인데 마이크로닉스의 아이스락 쿨러인데 생소하죠. 지난번에 화이트 특가 때 아쉬웠던 점이 순행까지는 갈 필요 없었지만 감성 때문에 순행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쿨러 중에 고민했습니다. 저가형에서도 이쁜 화이트 쿨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쿨러로 조립해보다가 처음에는 존스보 CR1000에다 화이트 메모리 방열판을 달자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조립해보니까 뭔가 느낌이 안 와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차라리 방열판 비용을 빼고 또 화이트 메인보드가 쓸만한 게 없으니까 듀얼타워 공랭으로 메모리랑 보드를 가려버리면서 꽉 차는 느낌이 나게 해보자로 결정이 되어서 적당한 가격대 중에서는 처음에는 3R 시스템의 RC1200 화이트로 정했었는데, 뭔가 디자인이 아쉬우던 찰나에 마이크로닉스에서 4월 18일에 새로운 쿨러가 출시가 됐었는데 보자마자 이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샘플 받아서 조립해보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뻐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메모리 16기가입니다만 기본 방열판이 탑재된 프로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SSD는 고사양 컴퓨터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쓰시라고 용량은 1TB로 구성을 했고, 읽기 쓰기 속도도 최상급 성능이지만 가격도 합리적인 삼성전자의 PM9A1 모델로 구성을 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가치의 7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화이트 파워로 구성을 했고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되는 파워입니다. 사실 검증이 된 다른 화이트 파워로 구성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출장 AS 1년을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파워 스펙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60 Ti와 4060도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4060 견적은 CPU가 7500F가 아닌 라이젠 5600 컴퓨터 구성이고, 나머지는 그래픽카드랑 SSD 구성이 바뀌는데, 그래픽카드는 컬러풀의 울트라 화이트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보급형으로 나온 라인업이 아닌데 일단 가격이 좋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도 있긴 합니다만, 각진 디자인의 화이트 그래픽카드 중에서 에어로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처음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3펜으로 구성을 할까 하다가 직접 2펜이랑 3펜을 비교해서 조립해본 결과 3펜은 오히려 과한 느낌도 있고 어차피 2펜으로도 발열을 잘 잡는데 감성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쓰기에는 아깝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컬러풀의 울트라 화이트 2펜으로 정해졌습니다. SSD는 화이트의 P31 500기가로 기본 구성을 했고, 이것도 대장급 SSD라서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견적은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설명은 다 된 것 같으니 이제 조립된 제품을 보여드리고 게이밍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블랙보다는 화이트 구성 PC가 보기에는 이쁜 것 같습니다. 만들고 나서도 계속 눈길이 가네요. 일단 세 가지 견적 모두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하고 아무래도 가장 다른 점이 그래픽카드 부분만 다른데, 406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히트파이프가 노출이 되어 있고 4060 T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4070 슈퍼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가장 이쁩니다. 중간 라인업이지만 마감도 가장 깔끔하게 잘 빠져서 만족스럽네요. 이제 게이밍 테스트 영상입니다.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 포르자 5 네 종류의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고, 그래픽 옵션은 모든 게임 다 국민 옵션으로 하면은 프레임이 좀 더 잘 나오겠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전부 다 옵션을 최고 사양으로 올렸고, DLSS는 적용을 안 하고 촬영했습니다. FHD와 QHD 두 가지의 해상도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FHD에서는 4060에서도 평균 140프레임 가까이 유지하네요. 예전에야 고사양 게임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는 4060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60 Ti에서는 144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70 슈퍼에서는 260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060은 QHD에서는 평균 90프레임으로 고주사율 모니터를 쓴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60 Ti에서는 평균 120프레임대로 144Hz를 완벽하게 방어는 못하지만 국민 옵션으로 하면은 방어가 될 것 같고요. 4070 슈퍼부터는 평균 180프레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네요. 오버워치 2는 4060에서도 144프레임 이상을 유지를 하고, 60 Ti에서는 180프레임, 70 슈퍼에서는 300프레임 가깝게 돼서 오버워치 유저분들은 어느 견적을 사도 FHD 환경에서는 무난하게 돌아갈 듯 합니다. QHD부터는 4060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평균 100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주는 모습이고, 60 Ti에서도 144프레임 방어는 못해주지만 최고 옵션이라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국민 옵션으로는 144 방어는 충분히 된 듯 합니다. 4070 슈퍼에서는 200프레임 정도를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4060으로도 FHD에서는 144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되는 듯 하고요. 4060 Ti로는 180프레임, 4070 슈퍼는 23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QHD인데, QHD는 4060으로는 90프레임이 나오면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060 Ti는 110프레임, 4070 슈퍼는 180프레임 정도로 풀옵션의 고해상도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신다고 한다면은 4070 슈퍼로 선택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은 고사양 게임이라서 한번 넣어봤고, FHD에서도 4060으로는 겨우 70프레임을 유지를 해서 60프레임을 겨우 방어해주는 모습이고, 4060 Ti에서는 100프레임 가깝게 나오고, 4070 슈퍼에서는 200프레임 이상 나와주며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프레임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QHD인데, QHD에서는 4060이 끊깁니다. 화면에서는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60프레임을 유지를 못해주는 걸로 보아 4060으로는 QHD는 조금 버겁다는 느낌이고, 60 Ti에서는 그나마 8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4070 슈퍼에서는 170프레임 이상으로 QHD에서도 그래픽카드로 인한 프레임 상승폭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종류의 게임 테스트는 끝이 났고, 여러가지 테스트 중에 느꼈는데 이번 견적의 단점이 조금 보였던 게, 마이크로닉스 쿨러가 확실히 히트파이프 쪽 외측 마감을 따로 덮어놔서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이 이쁘긴 하나,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CPU 온도가 올라가면은 RPM이 확 올라가는데 이게 정숙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가장 궁금하실 게 가격은 어떻게 되냐인데, 일단 가장 기대하시는 4070 슈퍼의 경우에는 168만원입니다. 현금 가격 기준이고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전부 가능하고요. 카드도 동일한 가격으로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특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카드 수수료까지 빼야지 가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4060 Ti 견적인데 이거는 128만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130만원은 넘기고 싶지 않아서 빠듯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둘 다 가능하고, 아마 이 가격대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견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600의 4060 견적입니다. 99만 8천원인데 사실 이 견적은 100만원 아래로 맞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마진 조금 깎고 조금만 팔자라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고, 보급형 구성이지만 디자인도 이쁘고 뭐 사실상 옵션 타협만 하면은 이 정도만 돼도 대부분은 돌아가니 고사양 게임은 많이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견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내해 드릴 게, 저희가 매월 AMD 코리아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라이젠 7000번대 PC를 구입 시에 구매 후기를 남겨주시면 네이버페이 3만원을 페이백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3만원이면 거의 현금이랑 동일한데 참여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10분이면은 후기 작성이 가능하니 이것까지 참여하시면은 4070 슈퍼PC는 165만원, 4060 Ti는 125만원에 실체감 가격으로 구입하니 페이백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도 끝이 났고, 이번에 특가 준비를 미리미리 했으나 저희 예상과 다르게 빠르게 품절이 되면은 유튜브 고정 댓글로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